자, 이제 첫 번째 공급 부족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똘똘한 한체 부분이에요. 좀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이 똘똘한 한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1% 2%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뛰다 보니까 나머지 99%의 박탈감은 엄청나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뉴스가 인기가 없어요. 보면 화나니까.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뉴스가 네. 원베일리 20평형대가 46억 찍었다. 잠실 아파트가 얼마 찍었다. 1억이던. 잠실 지금 5단지가 얼마 다시 40억 찍었다. 40억 죠. 뭐 여의도 어땠다. 목동 어땠다. 속상하죠. 그렇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힘이 쭉쭉 빠져. 이게 분명히 사회적 박탈감 99%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잖아. 쭈그러져 있는 거를? 우뚝 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리고 피지 않을까. 이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하급지를 갖고 있는 분들 또는 비아파트, 네. 빌라나 오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언제 올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이 중하급지하고 비아파트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이제 중하급지라든지 빌라라든지 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냥 막 투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도 지방이 떨어진 이유가 뭐 어떤 수요가 없어서 떨어진 이유가 있지만 그 수요가 없어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 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없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준 거. 이런 부분 수요가 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지방을 키워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무작정 하면 절대 안 되고 일자리 추세를 보고 그렇죠. 울산이나 뭐 세종시나 사람이 늘어날 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지방도 뭐 광주라든지 몇 군데 그렇죠. 이런 데들 그래서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개발지들 특히 네. 이 상급지가 움직이는 개발지들 오피스텔도 개발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된다. 자 그럼 제가 이거 그냥 말로만 또 하면 안 되니까 상급지가 움직이는 게 어딘지 한번 제 지도 한번 보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가장 핫한 게 강남이죠. 강남 네. 서초 이렇게 한강변. 그렇죠. 한강변. 근데 요 강남 서초 한강변을 보게 되면 결국 강남이라고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 3대 업무타운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3대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 이 강남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성수로 갔죠. 네. 그죠? 이 성수에서 또 잠실로 갔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잠실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바깥으로. 그리고 잠실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 헬리오. 판교라고 하는 업무타운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성수에서 딴 데로 안 가죠, 지금. 그죠? 성수에서 어디로? 도심하고 가까운 이 도심 중간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그리고 이 흐름, 보세요.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에서 일어난 바람이 강남 주변 업무타운을 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타운을 분명히 끼고 움직여요. 그렇죠. 업무타운을 끼고 업무타운 주변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도심도 업무타운이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타운. 도심 주변도 같이 움직여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도심 주변은 위쪽은 조용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금호나 신금호, 옥수 이런 데는 확 일어나고 있죠. 네. 그죠? 이런 풍선 효과. 근데 왜 여기는 풍선 효과가 없어? 같은 업무타운인데. 보게 되면 이 옥수나 금호나 청구 쪽은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위쪽은 어때요? 강남에서 멀죠. 강남 접근성이 엄청 멀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업무타운 쪽에서도 자 강남을 중심으로 흑석, 노량진 이쪽 왼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갔다 바람이 멈추고 서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서쪽으로 들어오냐면 이쪽 서쪽은 업무타운 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선도 있고. 예, 구호선도 있고 그래서 흑석 그다음에 노량진 그다음에 대방 그다음에 요 영등포역 이쪽은 요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하나씩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당연히 여의도하고 마포 공덕 쪽, 이 용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덕 쪽 같은 경우도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 흐름도 무조건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성수동, 자양도 한강변을 따라서. 그렇죠. 잠실도 한강변을 따라서. 여기도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여기도 만나잖아요. 대방은 밑으로 움직여요. 영등포로 이렇게. 그러다가 또 한강변 따라서 목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최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이거 마지노선인 거예요. 자, 빌라를 투자하더라도
요 블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는 빼는 거 일단 위에는 지금은 좋죠. 왜냐하면 서울에 중하급자 아파트가 뛰기 시작하면 저 위쪽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요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개발되더라도 앞으로 용적률이 23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700짜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용적률이 높으면 좋잖아요. 내 추가 부담금이 적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500, 700 또는 300 요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주변 지역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남 인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재건축 이주 수요라든지 네. 워낙 여파가 크기 때문에 개발 쉽게 안 해주고 현재 지금 강남의 모어타운도 많이 취소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정부에서 해줄 거는 이 동쪽 따라서 흑석은 이미 할 데가 없잖아요. 없죠. 그죠? 흑석 이미 할 데가 없어. 노량진. 너 이제 마지막이죠? 그치. 노량진 하나. 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다 잠깐 멈춘 지역. 그렇죠. 거기 하나예요. 근데 거기도 너무 상권이 좋다 보니까. 너무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대방역 쪽. 대방역 쪽의 재건축과 대방역 쪽의 재개발. 요 한강변 쪽으로 요 색강 쪽으로. 네. 요 색강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요게 영등포 역 쪽까지 이렇게. 여기도 이미 굉장히 가까운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될 만한 자리들 이런 자리를 노리실 필요가 있고 이 마포 쪽에서도 개발될 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한강변 쪽 이렇게 요 라인도 지금 얼마 없어요. 그렇죠. 요 블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요 강남과 도심의 사이 요 옥수동, 약수동, 금호동 네. 요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앞으로 상급지로 진입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천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영등포 쪽. 이쪽이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런데 요 지역이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 10년 있다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그런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네. 한 10년, 15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년 정도 보면 좀 장기 투자로 하다 보니까 좀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한강변, 마포 쪽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억 미만, 이럴 때 한 중반 정도, 또 1억 초반이면 좋아요. 1억 초반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정말 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1억 초반이면은 이번에 지금 빌라가 역전세가 터져가 지금 전세가 났잖아요. 네. 요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1억 초반은 전세가 뛰어요. 그럼 내 돈 다 회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내 돈 한 편도 안 들이고 역세권 개발될 만한 자리, 상급지로 진입될 수 있는 자리들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자 지금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강남 접근성 멀어진 지역은 안 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마포가 조금 더 덜 뛰는 거예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포는 되게 더디게 떠요. 마포가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은데 성수에 밀리잖아요. 그러네요. 성수의 50% 가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살기에 마포가 더 좋아.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게 딱 하나의 단점이 작용하는 거죠. 저 영등포 쪽 이렇게 표시해 놓은 자리들을 보면 서울 안에서 이제 가장 큰 업무타운이 있는 곳이 여의도, 그다음에 서울 도심, 그다음에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용산도 이제 업무타운이 크게 생길 텐데 이 네 군데의 업무타운을 모두 갈 수 있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자리가 지금 저 영등포 주변 저기에 있어요. 저 속에 이 업무타운과의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축은 지금까지 서울의 역사가 보여줬다시피 그의 축이 만들어지는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1억대 초반 가지고서 강북도 아니고 이런 뭐 한강변 주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 굉장히 소액이라고 그리고 생각이 이 돼요. 김꼰대가 설명한 라인이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탁 트인 이 조망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조망권은 지금 예를 들면은 강남에 양재천 하나, 조그마한 개천 하나 끼고 있는데도 이 개천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물길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도 성경 우성이 그 가치를 되게 그렇죠. 높게 엄마보다 그렇죠. 훨씬 더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출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면 네. 역세권은 다른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질 때 높은 고밀로 개발이 되니까 훨씬 더 조망권을 많이 가지는데 그렇죠. 그런 탁 트인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면 미래 가치를 논할 때 대단히 우선순위로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똘똘한 한 채 부분을 여러 채로 갈 가능성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전체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재개발될 만한 자리의 빌라라고 한다면 되게 유망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비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일반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라, 네. 재개발 안 되는 빌라, 네. 그다음에 재개발되는 빌라. 어떤 거 선택할래? 재개발되는 빌라. 그래서 뭐 네. 고민할 것도 없죠. 저는 부를 추월할 겁니다. 저는 네. 추월할 수 있는 길은 재개발 빌라죠. 그래서 일단은 비아파트 여러분들 개발될 만한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그런 자리에 해당되는 빌라는 절대 파시면 안 돼. 그렇죠. 끝까지 보유하시. 이거는 10년 있다 개발이 안 돼도. 저 합정동의 한강변에 한강변 딱 붙은 거 빌라 1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한 3억밖에 안 돼요. 전세는 1억 한 5천인가 3천인가? 1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 1억 3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지금도 놔둬요 그냥. 네. 제일 잘 나가거든요. 요즘 뭐 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좀 뛰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 안 가봐서 몇 년 동안 안 가봤어요. 그냥 잊고 살아요. 네. 나중에 한강변에 내가 못 받으면은 네. 우리 애들이라도 한강변 아파트 하나 받으라고. 아, 좋죠. 남양을 받는 거. 네. 그래서 묻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투자 금액은 다 훼손되더라고요. 네. 그냥 보유세만 조금 몇만 원 내는 거예요. 그치. 1년에. 그런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똘똘한 한 채하고 정부의 정책이 흘러갈게.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 둘 중에 어떤 쪽을 밀어줄까? 현재 상황은요. 자, 이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여러 채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세금 많이 나. 세금만 나오니까.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할 이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여러 채를 할 이유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서 막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를 만들어주면 공급이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공급 가격도 그렇죠. 올라. 지금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 빌라 공급이 거의 없어요. 되게 거의 안 유망한 집 몇 군데 외에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서울의 땅값이 50%가 뛰었어요. 맞아요. 땅값이 평당 3천 하던 동네가 4,500하고 지금 요 강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4천 했거든요. 지금 6천 이하가 없고 저 역삼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당 1억이에요. 5천 하던 게 1억 2배 뛰었어요. 근데 빌라 가격은 그대로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평당 1억 주고 사가지고 빌라 짓게 되면 그 빌라 투룸 네. 기준 11억 받아야 돼. 근데 빌라 가격은 6억이야. 그러니까 공급이 안 그러니까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뛰게. 네. 그래도 강남은 이제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지역 현재 다른 지역도 빌라를 그나마 공급되게 되려면 이게 빌라 값을 좀 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채 수요를 만들어줘야지 빌라가 뛸 거 아니에요. 그런 맞아요. 또 전세도 조금 풀어줘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를 정부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서 지금 전세 물량 없고 전세가 폭등할 조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결국은 야 이게 여러 채 할 이유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 사업 지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혜택도 새롭게 나올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이 매도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 똘똘한테 매도할 이유가 이게 뭘까? 뭐가 물건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잖아. 가지고 있기 싫게 좀 무겁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무겁게 만들어야 돼. 괴롭혀야 되고. 그죠? 그러려고 한다면 이 아무래도 좀 보유세를 좀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종부세를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수로 돼 있는 보유세를 보유 가액으로. 가액으로. 예. 이렇게 그러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7억짜리 세 채면 20억이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6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불공평한 거죠.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베일리죠, 원베일리. 네네. 강남에 네. 6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공시 가격이 34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60%밖에 안 돼. 60%. 현실화율이 60%밖에 네. 안 돼. 60억인데 34억이야. 네. 근데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90%면 54억이에요. 음. 그러면 보유세가 어떻게 될까? 밑에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확 부담이 되겠네. 보면서 예, 54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무거우면은 팔 생각도 많이 하는 무거워지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실화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되느냐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과해질 거냐, 좀 적게 할 거냐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무겁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주택자 매수 여러 채를 해야 될 이유.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를 확실히 풀어줘야 돼. 그리고 혜택을 좀 줘야 돼.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 감면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취득세만 좀 빼주는 거. 취득세 감면하면 누가 사? 그것도 중과만 안 하는 거예요. 네. 면제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인구가 소멸되거나 확실히 지금 가격이 오히려 후퇴하는 목포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후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많이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도저히 이거는 공급할 수가 없다. 이 금액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목포에 1억 가던 아파트가 옆에 새 아파트가 6억에 공급하면은 1억짜리가 2억으로 뛰겠지. 그렇죠. 언젠간. 이런 언젠간 느낌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양도세 내가 근데 1억 벌었는데 어렵게 1억 벌었는데 거기서 5천만 원 세금 내야 돼. 누가 삽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뛰지 않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감면이 들어가 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맞아요.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네. 물론 이제 그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밀어주거나 또 아까 뭐 얘기 나왔다시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네. 뭐 주택수에서 빼준다. 네. 확실하게. 네. 원래 주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네. 오피스텔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근데 지금은 투자의 대상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주택수에 있는데?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장을 모르니까. 아니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들어간 이유가 투자하니까. 그때 그랬죠. 근데 지금 투자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아, 빼줘야지. 빼줘야지. 그 취득세 감면도 좀 해주고 맞아요. 여러 가지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부과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또 그대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